도보 4분, 중학교 도보 9분입니다. 공원권 아주 중요해요. 침실 2개, 욕실 화장실 1개, 주방 겸 거실이 있습니다. 59형, 침실 3개, 욕실 2개, D자 모양의 주방과 다용도실 있어요. 주택이 훨씬 더 개방감이 좋습니다. 70평, 방 3개, 욕실 화장실 2개인데 침실 1에 드레스룸이 있어요. 주방에 아일랜드 식탁이 이렇게 귀엽게 살포시. 84형입니다. 확장형이고요. 35평. 토에 피어도 꽃이고 깨깔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안녕하세요. 쓸모있는 주거복지수다 정큐입니다. 오늘은 SH에서 공고가 난 제4차 장기전세주택 2 미리 내 집 공고문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는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입니다. 그냥 장기전세 주택은 아파트 형태로 시세 80%의 가격으로 20년간 입주하는 건데요. 장기전세 주택 2 미리 내 집은 신혼부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에 최초로 공급이 됐고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곳은 328대 1로 나올 만큼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첫 공고에는 서울시 차원에서 보도자료를 많이 내셨더라고요. 평형, 가격, 거주기간 도대체 무엇이 신혼부부분들께 관심을 높였을지 이번 공고문 함께 꼼꼼히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죠. 주택 먼저 보시겠습니다. 남구 중화동에 있는 리버센 SK뷰 롯데캐슬 아파트입니다. 이름 되게 길어요. 네. 2025년 11월에 입주 예정이라고 인터넷에는 나와 있는데요. 공고문에는 9월에 입주가 시작된다고도 있습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주변을 먼저 보시면 7호선 중화역이 가깝게 있습니다. 도보 4분이에요. 도보 4분. 그리고 장기전세 주택 2는 자녀를 출산하시는 분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 중요하겠죠. 위쪽 신목초 도보 6분이고요. 화면의 오른편을 좀 보시면 지하철역을 지나서 오른쪽에 초중고가 붙어 있어요. 중학교 도보 9분입니다. 10년, 20년 살만한 곳이 분명해요. 화면 왼쪽 편에 중화체육공원, 중화수경공원이 있어요. 이렇게 도로를 지나면 넓은 농구장이 나옵니다. 임신하면 운동해야 돼요. 가깝게 공원이 있으면 너무 좋죠. 아이들 키울 때 공원 되게 중요합니다. 공원권 아주 중요해요. 단지 안에 있는 공원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강 옆에서 뛰어노는 건 또 다른 매력이 있죠. 주변 너무 좋네요. 주택 유형은 49형, 59형, 70형, 84형 이렇게 나와 있어요. 49형은 침실 2개, 욕실 화장실 1개, 주방 겸 거실이 있습니다. 넓게 나왔어요. 20평입니다. 3억 3,618만 원이에요. 확정은 침실 2가 좀 더 넓어지네요. 59형, 침실 3개, 욕실 2개, D자 모양의 주방과 다용도실 있어요. 주방과 이어진 거실 있죠? 이렇게 이어지면 주택이 훨씬 더 개방감이 좋습니다. 똑같은 평수라도. 모두 확장형이고요. 25평 정도 됩니다. 진짜 넓게 나왔죠? 4억 5,318만 원입니다. 70평, 방 3개, 욕실 화장실 2개인데 침실 1에 드레스룸이 있어요. 주방에 아일랜드 식탁이 이렇게 귀엽게 살포시 나와 있어요. 확장형이고요. 30평 정도 됩니다. 넓게 나왔어요. 4억 9,218만 원입니다. 84형입니다. 70평이랑 구조 같아요. 그런데 양쪽으로 넓죠? 70평은 좀 더 길고요. 확장형이고요. 35평 정도 됩니다. 금액은 5억 6,394만 원입니다. 너무 좋네요. 좋아도 너무 좋아요. 임대주택 중에서는 굉장히 비싼 거 맞습니다. 장기전세주택. 하지만 그냥 일반 아파트 시세랑 비교해 봤을 때 이 정도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서울에서 아주 적정한 가격에 나온 거라고 봅니다. 거주기간은 입주하고 아이를 낳았으면 20년, 그렇지 않으면 10년입니다. 장기전세 주택 2는 출산을 장려하는 의미의 주택입니다. 따라서 자녀 출산 계획이 있는 분들이 신청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살면서도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또한 작년부터 거주기간이 바뀌었습니다. 장기전세주택 2든 일반 장기전세주택이든 공사에서 공급되는 장기전세주택은 입주자 기준으로부터 20년입니다. 리츠로 공급되는 84제곱미터 이상의 주택들 30평 넘어가는 이런 주택들은 여전히 건물 기준 20년 거주가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자격, 선정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입주 공고일인 4월 11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주소가 있으셔야 하고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셔야 합니다. 만약 예비 신혼부부이시라서 아직 한 세대는 아니더라도
부부 모두 각각 집이 있으시면 안 돼요. 무주택 상태셔야 합니다. 여기서 무주택이란 분양권 안 되십니다. 분양권은 집이 있는 것, 유주택으로 간주돼요. 신혼부부는 혼인신고한 날로 7년 이내의 분들, 예비신혼부부는 모집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혼인신고가 가능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10월 10일까지 혼인신고가 가능하신 분들을 말하는 건데, 만약 입주일이 6개월 전이라고 한다. 6개월 전이라고 하면 그 전에, 입주 전에 혼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자산 기준입니다. 평형별로 약간 차이가 있어요. 아주 약간. 60제곱미터 이하, 60제곱미터 이하는 월평균 소득 120% 이하, 맞벌이면 180% 이하예요. 4인 가구라면 총 소득이 월 1,500만 원 정도 되시면 신청이 가능하신 거예요. 60제곱미터 이상은 월평균 소득 150% 이하, 맞벌이면 200% 이하입니다. 1,700만 원 이상을 벌어도 조금 이상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소득 요건 정말 많이 완화됐어요. 그런데 맞벌이인데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 한 분이, 그러면 외벌이로 인정이 됩니다. 이거는 맞벌이 기준이 아니라 기본 퍼센트가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실업급여는 내가 경제활동을 통해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고 정부에서 지원되는 소득인 거잖아요. 이런 걸 공적 이전 소득으로 합니다. 공적 이전 소득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맞벌이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체크 한번 부탁드려요. 장기전세주택이 보증금이 꽤 비싸기도 하고 자녀 양육도 해야 하는 상황들을 고려해보면 이렇게 소득 요건 완화한 건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산은 6억 4천만 원 이하인데 2023년 3월 28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 수에 따라 자산도 더 많이 완화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자동차 가액은 3,803만 원 이하인데 자산 기준처럼 출생한 자녀 수에 따라 자격 요건이 더 완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아까 실업급여와 같은 공적 이전 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이에요. 근데 굳이 여러분이 계산하실 필요는 없어요. 내가 커트라인에 맞는지 안 맞는지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왜 그러냐? 우리가 신청할 때 금융정보동의서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사는 이걸 토대로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의 소득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자산은 주택 용도가 아닌 부동산, 상가나 오피스텔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예적금, 주식, 채권, 해약시 보험금 등을 다 합친 거예요. 여기엔 자동차 가액도 포함이 됩니다. 그 금액을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는 자산에도 포함이 되지만 따로 기준을 둬서 또다시 확인을 한다는 거 또 확인해 주세요. 여기까지가 신청 자격입니다. 그냥 신청한다고 다 주면 너무 좋겠지만 물량의 한계가 있으니까 선정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우선 배점을 잘 받으셔야 돼요. 서울시 연속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5점을 드려요. 여기서 연속은 만 19세 이후부터 서울시 입신고를 하시고 현재까지 거주한 기간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서울시를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5점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중간에 19세 넘어서 경기도나 부산으로 이사를 갔다가 왔다면, 혹은 주민등록이 말소된 적이 있다면, 혹은 해외에 체류한 적이 있다면 다시 서울로 전입신고하고 현재까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서울시에 전입신고한 날부터 지금까지의 기간을 연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청약저축 납입 횟수입니다. 120회. 한 명이라면 10년을 꼬박 납부했을 때의 5점인 거예요. 그리고 신청자 부부 합산이 가능합니다. 신청자만 보는 게 아니고 배우자의 청약도 같이 본다는 거, 그래서 합산한다는 거 확인해 주세요. 금액 기준 있나요? 없죠. 임대주택은 횟수만 보는 겁니다. 분양 청약 생각하시는 분들은 월 10만 원, 20만 원씩 계속 넣으시고 분양 청약에 해당하는 그 금액, 뭐 예를 들면 1,000만 원 이렇게 되면 안 넣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횟수를 채우셔야 되는 거예요. 청약저축 최소 금액이 2만 원이니까 2만 원씩 계속 넣어서 100회, 120회, 200회 이렇게 횟수를 늘리시는 거를 저희는 항상 권유해 드립니다. 단기전세주택 계약하셨던 분들 감점 있으니 점수 선정하실 때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배점이 높은 순으로 먼저 선정하고 점수가 같으면 추첨으로 선정해요. 그런데 신규 공급은 우선 배정이 있습니다. 소개시켜드렸던 그 집 우선 배정이 있습니다. 배점 높은 순으로 먼저 뽑는데요. 그 뽑히신 분들 중에서 소득이 월평균 소득이 100%,
20% 이하면 먼저 입주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그렇게 되지 않는 분들과 다른 분들을 합쳐서 전산 추첨을 통해 최종 선정합니다. 배점 엄청 중요하죠. 우선 배점에서 커트라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우선 선정은 89호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제공급은 아니에요. 144호에 해당되는 제공급은 높은 점수를 받는 분들, 동점 추첨, 이렇게 심플하게 선정되는 것입니다. 모집 일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4월 24일 목요일부터 25일 금요일까지 딱 이틀 양행간만 접수를 받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고요. 중증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25일에만 방문 접수 받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걸 권유드려요. 내가 방문 접수 대상자라 하더라도 인터넷으로 하는 거를 꼭 확인해서 숙지해 놓고 계시기를 또 다시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심사 대상자 발표는 5월 12일 월요일, 당첨자 발표는 8월 8일입니다. 유의사항! 장기전세 주택2는 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안내해 드릴게요. 입주한 후에 자녀를 1명 이상 낳았다면 거주기간 10년에서 20년으로 듭니다. 자녀가 있더라도 입주 후에 자녀가 없으면 10년 살고 나오시는 건데 미리 내 집에 들어가서 출산을 하면 20년까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입양 안 되시고 출산만 됩니다. 또 재계약할 때 소득자산 기준을 안 봐요. 원래는 할증이 붙어서 보증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거나 퇴거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 오는데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자산을 늘려도 되고 소득이 늘어나도 되지만 무주택 자격은 유지하셔야 합니다. 입주 후에 자녀를 2명 낳았다. 20년이 지난 후에 우선 매수 청구권이 부여됩니다. 살다가 그 집이 그냥 사고 싶을 때 살 수 있는 거예요. 임대주택은 분양전환 주택이 아니고서야 30년을 살아도 반납하고 나와야 되지 살 수가 없는데 미리 내 집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3명 이상 낳았으면 살 때 가격을 80%까지 한다고 합니다. 살다가 아이를 2명 이상 낳았어. 그러면 좀 더 넓은 주택이 필요하겠죠. 장기전세 주택 2에 한해서 이전도 가능합니다. 이 또한 임대주택에서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보통은 다시 신청해서 다시 선정하고 가야 하는데 미리 내 집만의 출산을 한 분들에 대한 혜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고문을 보니까 자격 요건 완화된 것들이 진짜 많네요. 특히 소득자산 요건, 우선 매수 청구권 이런 것들이 눈에 띄는데요. 일반 매입임대주택이나 또 더 나아가 복지수급 자격도 완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간절해진 것 같습니다. 갈수록 아이들은 많이 줄고 있죠. 인구 절벽 문제도 슬슬 가시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빈부격차는 더 커지고 이런 상황에서 국가를 책임져야 할 사람들의 책무가 훨씬 더 강해짐에도 오히려 개인의 이익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목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산업이 엄청 발달하고 있죠. 사람의 쓸모도 재편성되는 급변하는 시기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요런 때에 내 집 마련이 꿈인 시대도 좀 변할 수 있을까 또 다른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저는 주거 안정은 집을 사는 것이다 로 치환되는 이 생각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아도 대출이 너무 많으면 안정적이지 않은 주택인 거죠. 자가든 전세든 월세든 내가 살고 있는 그 집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새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꿈꾸는, 제가 꿈꾸는, 우리가 꾸는 모든 꿈들이 조금씩 이어지는 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남겨주세요. 이메일로도 상담받고 있습니다. 쓸주다 메일 많이 활용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주거 안정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